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절판 마케팅을 일삼은 하나생명에 대해 고강도 검사에 나섭니다. 당국이 초대형 GA를 가진 하나생명에 칼을 빼들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가 역대 가장 빠르게 국내 10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S25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자사 제품이 아닌 미국 퀄컴 제품이 들어가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높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께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동력차 시장에서 중국 시장과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2년 연속 역성장했는데 이유는 뭔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절판 마케팅을 일삼은 하나생명에 대해 고강도 검사에 나섭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하나생명이 법인 보험대리점 GA의 불안전 판매를 방치한 것으로 발견되면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당국이 초대형 GA를 가진 하나생명에 칼을 빼들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재판 분리를 단행하면서 수익성 극대화에 성공한 하나생명. 하나생명이 설립한 GA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가 3만 명을 넘는 등 업계의 1위를 지키면서 모 회사의 판매 실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의 생명보험 판매액 중 97.5%는 하나생명 상품. 하나생명이 영업부담은 덜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회사 GA 전략으로 역대급 실적을 쓰던 중 금융당국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대상 감독행정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하나생명이 절판 마케팅을 일삼았다고 보고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CEO보험은 법인이 경영진의 사망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하나생명은 이 CEO보험을 조만간 상품 판매가 중단된다며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도 여러 건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의 판매 중단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을 벌였다는 겁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31일까지 하루 단위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하나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어제 보험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생명에 대한 고강도 검사와 함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제재를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GA 판매망을 점검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담당 설계사나 실무 책임자 문책을 넘어 불완전 판매가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국이 보험사들의 GA 불완전 판매 방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가운데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가 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가
역대 시리즈 중 가장 빠르게 국내 10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흥행 돌풍에도 삼성전자가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 21일 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기간 신기록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S24와 비교해도 일주일 빠릅니다. 개인화된 인공지능 성능에 슬림하고 가벼워진 디자인, 가격 동결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내부에선 마냥 웃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갤럭시 S25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자사의 제품이 아닌 미국 퀄컴의 제품이 탑재됐기 때문. 당초 삼성전자는 자사의 엑시노스 2500을 함께 탑재하려고 했지만 수율과 성능 개선 지연 문제로 불발됐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AP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선에 달합니다. 매년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AP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자체 AP 탑재로 원가 부담을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파운드리 적자는 4조 원에서 5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손실이 자사 AP를 탑재하지 못한 탓도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 나올 차세대 갤럭시 S 시리즈는 탈 퀄컴 수준을 밟고 실적 개선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오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께 사죄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주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낸 적이 있지만 주 대표가 나서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이날 경찰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주 대표는 이날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인 뒤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직후 사과문을 냈지만 주 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명의 부상자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고 4명의 유가족에게는 장례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가 난 지역 인근 가옥에 피해가 있는지 살피고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 안성간 건설공사 909는 2019년 12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었고 사고 전날까지 공정률은 61.7%였습니다. 이 사고로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 건설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도급사인 장원산업과 강산개발 등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7곳. 압수수색 집행에는 고용노동부 감독관 등 80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교량의 대들보인 거더가 무너진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네, 지난해 전 세계 전기 동력차 시장에서 중국 시장과 중국 업체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 동력차 10대 가운데
7대가 중국에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한국은 2년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배경엔 큰 내수 시장 규모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일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전기 동력 판매가 주로 중국에서 이뤄졌다고요? 네,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 동력차, 그러니까 이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자동차는 3대 중 2대가 중국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 동력차 판매량은 1,623만 7천 대로 전년 대비 28.8% 늘었는데요. 순수 전기차는 전년 대비 16.3% 늘어난 1,034만 9천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588만 8천 대로 58.9% 급증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된 물량은 1,079만 대로 전체의 66.4%에 달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주요국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이 전기 동력차 시장을 주도한 겁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그 이후로 이 중국 정부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주는 이구 환신 정책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중국이 시장 성장을 주도한 만큼 중국산 차량도 판매가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업체별로 이제 판매량을 보면 내수 시장 규모가 크고 또 정부 정책에 힘을 받는 중국 업체들이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년보다 43.9% 늘어난 BYD가 447만 8천 대로 1위, 전년보다 5.4% 감소해 198만 7천 대를 판매한 테슬라가 2위, 그리고 56.6% 급증한 지리자동차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4% 준 49만 대를 판매하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생산하지 않는 테슬라가 아직 198만 7천여 대로 1위의 자리를 지켰지만 이 2위 BYD가 194만 2천여 대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의 양사 판매량 격차는 4.5만 대에 불과한 건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이 BYD의 성장세를 보면 올해 BYD가 순수 전기차 영역에서도 테슬라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기 동력차 시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의 전기 동력차 시장은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와 판매 호조를 보였지만 유럽과 한국 시장에서 역성장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이 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유지, 충전요금 할인 등의 한시적 부활, 그리고 통행료 감면 유지 등이 안정적인 이런 정책 지원에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유럽의 경우 보조금을 폐지한 독일, 스웨덴의 국가는 전기 동력차 판매가 줄었지만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일부 국가는 인센티브 등 정책 효과로 이 시장이 성장한 것도 정책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킬 정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이버가 배송 옵션을 세분화하며 물류 서비스 개편에 나섭니다. 오늘 배송과 내일 배송, 희망일 배송일 등으로 나눠지는데 구매자가 약속한 날 배송을 못 받으면 보상하겠다는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다음 달부터 네이버 도착 보장을 네이버 배송으로 개편합니다. 기존 서비스에서 오늘 배송, 내일 배송, 일요 배송, 희망일 배송 등 옵션을 세분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 오늘 배송은 오전 11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도착을 보장하고 내일 배송은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일요일에 도착하는 일요 배송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직접 날짜를 선택하는 희망일 배송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는 지난 2022년 말 도입돼 2년 만에 취급 상품 수가 700% 이상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스토어의 경우 2년 동안 판매액이 167% 늘어나는 등 이용자들의 배송 만족도와 구매율이 비례하며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물류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배송 예측률을 현재 97%에서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안내받은 날짜에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겠다는 겁니다. 만일 고객이 약속한 날짜에 상품을 받지 못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네이버 배송이 도입되면 평균 배송 소요 시간을 지난해 대비 최대 2시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이버는 올해 안에 주문 후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지금 배송과 밤 주문 시 다음날 새벽 배송되는 새벽 배송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철강업계가 후판과 열연 강판에 이어 중국산 도금, 컬러 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나섭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밀어내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내 업체들은 중국산 철강이 내수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기준 미달 제품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동국제강그룹 도금, 컬러 강판 전문회사 동국CM이 세아CM, KG스틸 등 동종업계와 협력해 건축용 중국산 도금 컬러 강판에 대해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도금 컬러 강판은 철강 표면에 도금이나 색상을 입혀 부식과 외부 손상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주로 건축물의 지붕 내외벽, 공장, 창고 패널, 간판 등 내외 장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가 후판과 열연 강판에 이어 중국산 도금 컬러 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나서는 건 중국산 저가 제품의 밀어내기가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하기 때문. 동국CM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프리미엄화, 차별화에 주력하는 국내 업체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내수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기준 미달 제품으로 인한 국민 주거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소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저가 도금 컬러 강판의 수입량은 266만 5,701톤으로 국내 연간 평균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76만 4,053톤이었던 중국산 수입량은 지난해 102만 1,617톤으로 33.7% 증가했고 이 기간 국내 유통량 대비 중국산 점유율은 28.1%에서 40.8%로 12.7%포인트 뛰었습니다. 특히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제품은 국산보다 10에서 15%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철강업체들은 3월 말까지 중국 업체가 생산한 건축용 도금, 컬러 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무역위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무역위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과 열연 아변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덤핑 조사는 3개월간의 예비 조사와 이후 3에서 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회가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토큰 증권 제도화 논의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법제화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와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가 디지털 금융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2023년부터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조각투자 플랫폼을 법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토큰증권의 발행에 유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플랫폼 구축에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했지만 번번이 국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동력을 잃은 바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건물, 한우, 웹툰 등 유무형 특정 자산의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입니다. 일찍이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선 선박, 온천, 경주마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 증권을 미래 금투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낙점한 이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젠 다를 것이란 포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각 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그동안 법규상 제도화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시험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토큰증권 조각 투자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6월 만료돼서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버티지 못하고 이젠 해외로 나가는 등 기회를 외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샌드박스 만료 전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위클리비즈 고원입니다. 김치 칵테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한국식바 오울이 종가와 손잡고 김치를 모티브로 한 칵테일과 안주를 선보입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29일까지 선보이는 칵테일은 김치 하이볼과 김치뮬 두 종입니다. 김치 하이볼은 동치미 김치를 활용한 깔끔한 맛으로 고추향을 더한 소주에 종가 동치미 김치 농축액, 소다수를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김치말이 국수를 연상시키는 김치뮬은 국내 생산한 보드카에 종가배추 김치즙과 마늘을 절인 꿀, 생강향 소다를 더한 한국식 모스코 뮬입니다. 김치 칵테일에 어울리는 안주로 향이 진하고 육즙이 가득한 김치만두도 맛볼 수 있는데요. 김치만두는 군만두와 찐만두 등 여러 가지 스타일로 각 재료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맛을 살린 하이볼과 뮬,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뜨개질도 하고 영화도 보고 CGV가 뜨개질을 하며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 뜨개 상영회를 매월 선보입니다. 지난달 CGV 강변 시내앤폴에서 처음 진행된 뜨개 상영회는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요. 이러한 고객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CGV는 뜨개 상영회를 전국 10여 개 극장에 확대해 진행합니다. 참여 관람객들은 단돈 2만 원으로 영화도 감상하고 뜨개질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을 보였는데요. 특히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뜨개 상영회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행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감상과 취미를 함께 즐기는 뜨개 시네마가 정착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영화관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뜨개 상영회,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삼겹살 데이 편의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U가 오는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냉장 정육 상품 5종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제품은 국내산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 500g이고요. 1인 가구에 맞춘 300g 한돈 삼겹살도 함께 출시됩니다.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고시한 삼겹살의 평균 가격 대비 최대 40% 저렴한데요. CU는 최근 3년간 매 3월 3일을 기존에 진행하던 삼각김밥 데이 대신 삼겹살 데이로 정하고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편의점 대표 상품 삼각김밥이 아닌 삼겹살의 무게를 둬 운영 상품을 다양화하려는 편의점 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편의점에 어떤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될지 편의점 세계 확장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 매번 모래 갈기 힘드시죠? GS 리테일의 자회사 어바웃펫이 반려동물 가전전략 상품으로 고양이 자동 화장실 리터로브4를 출시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리터로버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 이상 판매된 반려동물 가전의 베스트셀링 상품입니다. 매번 치우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비워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집사님들 더 이상 번거로운 청소로 힘들어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클리비즈였습니다. 대우건설이 6,97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 개포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호대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 35층 14개 동 1,27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공사입니다. 대우건설이 단독 입찰에 수주했으며 계약 금액은 6,970억 원입니다.
2023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5.9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5개월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